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통계적 추정 스텝 3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개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요 지금 봤더니 모표준 편차가 5인 모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은요 우리가 그냥 전체 집합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 그런데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추출하여 뭔가의 결과를 얻어내보려고 하는데요. 그때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0.2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지금 우리가 모표준 편차라고 하면 시그마가 지금 5인 상황이라는 거야. 이거인 상황에서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 그러니까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때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되냐면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 5가 되죠. 그래서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하면 루트 n분의 주어진 원래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가 여기로 와야겠네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표준 편차가 0.2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2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이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10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5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5분의 루트 n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루트 n이 25보다는 크거나 같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n은 지금 뭐보다 크거나 같은 이라고 할 수 있냐면 25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25보다는 크거나 같은 최소값은 625예요 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5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때의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이랬어. 자, 그럼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이 x바라고 하죠.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모평균이랑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vx바라고 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요. 그 크기에 따라서 n으로 나눠줬었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 x 바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줄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크기가 50이라고 주어져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n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바로 얘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은요, 얘가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것 때문에 K부터 구하고 시작을 할 수 있겠네요. 15분의 4 더하기 15분의 3 더하기 15분의 1 더하기 15분의 자, 3분의 1이니까 15분의 5죠. 플러스 K가 1이에요 라고 써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5분의 얘가 7, 8, 13이에요. 그래서 15분의 13 플러스 K가 1이에요 라고 적어줄 수 있겠다. 따라서 K는 뭐가 되냐면 1-15분의 13이라고 돼요. 15분의 2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K는 15분의 2가 되고요. 이때 뭐 하라고 했냐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 둘을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더해볼게요. 15분의 4 곱하기 0은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15분의 1 더하기 15분의 2 더하기 15분의 6 더하기 지금 여기에서 얘들아 5분의 1이네요. 그러면 여기를 선생님이 지금 5분의 1을 이렇게 지우고 여기에서 5분의 1 곱하기 1 이랬으니까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도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었냐면 여기가 3분의 1 곱하기 4를 해줘야 돼서 여기가 3분의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통분을 해줄게요. 그럼 얘가 15분의 라고 하면 얘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여기다 5를 곱해주면 2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15분의 지금 5, 1, 그래서 11, 31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15분의 31 해서 답은 2번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1, 2, 3, 4의 숫자가 적혀있는 지금 공에 대해서 6개, 3개, 2개, 1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요. 지금 뭘 했냐면 그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총 5번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n이 5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 5개의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해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각각 구해서 이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은요, x가 지금 1, 2, 3, 4라고 했을 때 각각에 대한 평균을 구해보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전체가 지금 총 몇 개냐면요, 12개입니다. 그럼 그 12개 중에서 6개, 그 다음에 얘는 12개 중에서 3개, 얘는 12개 중에서 2개, 얘는 12개 중에서 1개로 총 합은 1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확률은 지금 모평균, 모집단에 대한 각각의 확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평균을 먼저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냐면 12분의 6, 그 다음에 12분의 6, 그 다음에 12분의 6, 그 다음에 12분의 4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12분의 지금 뭐가 되냐면 22가 됩니다. 12분의 22. 11, 6 이렇게 돼요. 6분의 1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제곱의 평균도 구해야 돼요.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그래야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12분의 6 곱하기 1의 제곱 6, 그 다음에 12분의 3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12, 그 다음에 12분의 2 곱하기 3의 제곱 2, 9, 18, 그 다음에 12분의 4, 4, 16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지금 18, 36이고요. 36 더해주면 52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 6에 12, 지금 여기가 2를 나눠주면 26 이렇게 되고 여기가 3, 그 다음에 13 이렇게 되겠네요. 3분의 13까지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Vx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면 됩니다. 제평, 평제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3분의 13에서 빼기 6분의 11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36분의 얘가 12를 곱한 거니까 13 곱하기 12에서 121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13 곱하기 12를 하면요. 3, 2, 6, 그 다음에 2, 3, 1, 156. 156에서 지금 뭐를 해줘야 되냐면 121을 빼주시면 돼요. 156에서 지금 121을 빼주시면 5, 그 다음에 25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36분의 25예요 라고 우리 36분의 35죠. 36분의 35예요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Vx반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지금 n이 5이니까 5분의 Vx라고 할 수 있어요. 즉 Vx를 뭐로 나눠주면 돼? 5로 나눠주면 돼. 그러면 여기가 36분의 35 나누기 5니까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가 36분의 7이에요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우리는 이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있죠? 그럼 얘는요, 그냥 누구랑 똑같냐면 m, 2x랑 똑같아요. 그게 바로 아까 6분의 1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 x바와 누구랑 더해주고 싶냐면 5vx바를 더해주고 싶습니다. 6분의 11 더하기 5 곱하기 지금 뭐를 해줄 거냐면 vx바야. 그래서 vx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6분의 6이죠. 여러분들 여기 6으로 나눠줘야 돼요. 6 곱해줘야 돼 여기. 6, 그 다음에 36분의 7 이렇게 됩니다. 6, 1은 6, 6, 6에 36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가 6분의 11 더하기 6분의 7 해서 6분의 1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이에요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각각 구하고 나서 특히나 분산은 그 나누기 n분의 vx 이렇게 구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네,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3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이랬어. 그럼 여기에서도요, n을 바로 뭐라고 구해줄 수가 있냐면 n은 36이에요 라고 써줄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x바가요, 지금 정규분포 얘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x바가 지금
n 60,4분의 9를 따른다라고 써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정규분포 제에 대해서 지금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면 뭐로 바뀌냐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x바가 누구를 따른다? x바에 대해서도 지금 n 그리고 m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얘가 바로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근데 n이 36인 상황이야. 즉 36분의 시그마 제곱이 누구랑 같아야 돼? 얘랑 지금 얘랑 같아야 됩니다. 즉 4분의 9랑 같아야 한다라고 써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의 제곱은 지금 4분의 9 곱하기 3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9의 제곱입니다 라고 해서 시그마를 뭐라고 구할 수 있냐면 시그마는 지금 9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동일하게 바뀜이 없죠. n이라고 해서 내가 이미 추출했다고 해서 그 n에 대한 개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대로 모평균과 동일하다라고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m은 60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m은 60, 시그마는 9니까 69예요 라고 하는 값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볼펜 한 자루의 무게는 지금 평균이 25g이고요. 표준 편차가 18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은 x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라요. 지금 평균이 25고 표준 편차가 18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한 세트가 9자루씩 해서 지금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자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자루에 대해서 이랬죠. 그래서 지금 총 n이 1이 아닌 n이 9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네. 자, n이 9라고 하면요. 내가 그 표본 평균을 뽑았을 때 x바라고 하면 그때 평균은 그대로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개수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9분의 지금 18의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n 25 그리고 3분의 18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n 25 그 다음에 6의 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한 세트의 무게가 171g 이상, 171g 이상. 근데 개수가 지금 우리가 몇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9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89.8g 이하에 대한 그때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품으로 판정을 할 건데 그 사이에 있어야 정품으로 판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때 총 10,000개가 주어졌다면 정품으로 판정되는 개수 자체를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는 우선은 한 개 그 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지. 그래서 9분의 171, 그 다음에 x바, 그 다음에 9분의 289.8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171을 9로 나누면 9일은 9, 그 다음에 81. 그래서 여기가 19g 이상. 19, 그 다음에 x바 이렇게 되고요. 289.8 얘를 9로 나눠주면 9, 3, 27, 그 다음에 19, 9, 2, 18, 그 다음에 1.8, 9, 2,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32.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니까 얘를 이제 정규 분포, 표준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P 뭐 해줄 거냐면 19에서 25를 빼고 얘를 6으로 나눠주세요. X바에서 지금 25를 빼고 6으로 나눠주세요. 또 32.2에서 지금 25로 빼고 그 다음에 6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6분의 마이너스 6으로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7.2가 됩니다. 따라서 1.2 이렇게 돼요. 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을 가지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요, 지금 뭐가 되냐면 바로 0부터 1까지의 확률과 그 다음에 0부터 지금
1.2까지의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까지의 확률은 0.3413이에요. 그 다음에 1.2까지의 확률은 0.3849입니다. 0.3849. 그래서 여기가 3849만큼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더하면 2, 하나 올라가면 6, 그 다음에 2, 7, 2, 6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 0.726인데 만 개 중에서 지금 정품으로 판정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만분의 7262잖아요. 따라서 얘는 7262개예요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어느 공장에서 만드는 막대 사탕의 길이는 평균이 15입니다. 그래서 X 지금 따르는데 평균이 15이고 표준 편차가 3cm인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N개가 뭔지는 몰라. 그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에 대한 지금 확률이 0.8904보다는 크거나 같도록 하는 그때의 N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랬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X바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15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루트 n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0.8904라고 했는데요. 13에서 우선 15를 빼요. 그러니까 P 13에서 15를 빼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z로 바뀌는 거죠. 표준 정규화 과정을 거쳤으니까.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지금 시그마로 나눴어. 누구를? 17 마이너스 15. 이렇게. 근데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리에 3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뭐가 되냐면 루트 n분의 3분의 2예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2 루트 n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P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n 보다는 크거나 같고 Z가 3분의 2 루트 n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래서 얘는 2배의 P 0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2배가 됐을 때가 0.8904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0.8904를 여러분들이 직접 나누기 2를 해봐야 어떤 규칙이나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0.248, 248, 5, 445, 2 어디 있나 봤더니 바로 여기 있습니다. 1.6 이렇게 되겠네요. 바로 얘가 지금 3분의 2 루트 n이라고 하는 친구가 1.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요 해당하는 게 이상이다. 0.890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루트 n은 1.6 곱하기 2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돼요. 0.8. 그래서 여기가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n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2.4의 제곱이에요 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24 곱하기 24 44, 16, 1, 2, 4, 8, 9.6 그 다음에 4, 2, 8 그 다음에 2, 2는 4 그래서 6 그 다음에 7, 5 이렇게 됩니다. 소점 아래 두 개 5.76보다 크거나 같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n이라고 하는 친구는 5.76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바로 n은 지금 6이에요 라고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과자 한 개의 무게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8인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18을 따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생산한 과자 중에서 9개를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얘는 x반은 뭐가 되냐면 n, m 그리고 나서 9분의 18 그래서 여기가 9분의 18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9분의 18의 제곱이 아니라 지금 9분의 18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럼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 n, m 하고 나서 3분의 18의 전체 제곱이니까 6의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바꿔줄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x바에 대해서 x바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0.933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지금 x바가 10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0.933이라면 얘를 정규화를 거쳐줄 거야. 표준 정규화를 거쳐줄 거야. 그래서 x바에서 뭐를 빼고 m을 빼고 그거를 나누기 지금 뭐로? 6으로 했더니 얘도 똑같아. 100에서 m을 빼고 그걸 나누기 6을 해서 이렇게 구해줬더니 그게 0.933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지금 0.5 더하기 0.43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P, Z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 6분의 100-m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지금 0.5 더하기 0.43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일단은 0.5는 여기 있고요. 0을 기준으로 얘가 0.5니까 0.5. 그럼 요만큼이 0.433이어야 하는 거거든. 그럼 0.433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네. 1.5입니다. 즉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누가? 얘가. 6분의 100-m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1.5가 되어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네요. 자, 100-m은 지금 5, 6에 33, 1, 6, 6, 9,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9를 2항에 오고 m을 2항에 가면 109예요 라고 여러분들 구해줄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평균 자체가 m이 109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연필 한 자루의 길이는 표준 편차가 3m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x는 따르는데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런데 지금 평균은 모르겠고요. 표준 편차가 3의 제곱인 이러한 연필 한 자루에 대해서 따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생산하는 연필 36자루 중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n은 36으로 지금 우리가 이미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평균이 145mm래요. x반은 평균이 145mm고요. 근데 괜찮아? 그러면 원래 모평균에 대한 평균과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같게 보고 계산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36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n 145. 145죠. 145. 그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얘를 99% 신뢰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즉 2.58로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그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우리는 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P 얘가요. 지금 x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x바는 지금 마이너스 145 평균이 145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분의 1로 나누고 얘가 지금 2.58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얘는 2.58, 마이너스 2.58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때의 신뢰 구간 99%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x바 마이너스 145는 2.58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5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뢰 구간 x바는 145에다가 145 플러스 2는 2, 2는 4, 2고 18 1.29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45에서 마이너스 1.29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0 얘는 6.29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5에서 1.29를 빼요. 1.29를 뺍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1, 그 다음에 9에서 2 빼면 7, 그 다음에 4, 3, 그 다음에 143.71 이렇게 되겠어요. 143.71 아이고 143.71이에요 라고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에 대해서
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바로 146.29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즉,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노트북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요, 196개를 이미 추출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n은 지금 196인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이때 평균, 각각의 평균은 7년, 표준 편차는 1년입니다. 그래서 x가 지금 표준 편차가 평균이 7년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랬는데 평균 m에 대한 신뢰도를 95%로 계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m이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평균 7을 기준으로 뭘 할 수가 있냐면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196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7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요 14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가 14로 나오고요. 여기서 이렇게 약분하면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 플러스 1.4 하면 여기가 8.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7 마이너스 1.4니까 얘는 6. 그 다음에 6에서 지금 1 빼니까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마이너스 5.6보다는 크거나 같고 8.4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지금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5k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x는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요. m, 그 다음에 5의 제곱 이렇게 따른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n개를 이미 추출하여 그 무게를 조사한 결과 평균이 50kg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x바는 내가 이미 추출을 했어요. n개만큼을. 근데 그거에 대한 평균이 50kg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지금 5의 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이 95%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해볼까요? 얘는요, m이라고 하는 친구는 50에 지금 플러스 1.96,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50에다가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51.4가 나와야 돼. 얘가 51.4. 그럼 요만큼이 뭐가 나냐면 얘가 바로 1.4가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1.4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1.96을 선생님이 양변에 나눠주면 루트 n분의 5는 1.4 곱하기 1.96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1.96분의 1.4니까 선생님이 지금 뒤로 두 칸, 뒤로 두 칸. 해서 얘가 196분의 14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14로 나눠주면 얘가 10, 그 다음에 여기가 1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2, 50, 2, 7에 14. 그럼 얘가 바로 7분의 5가 나온대요. 그럼 여기가 똑같이 5니까 루트 n이 뭐가 돼야 돼? 루트 n이 7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n은 49예요 라고 하는 값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n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n은 49입니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네, 어느 고등학교 입학시험 점수가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x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지금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여기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하여 입학시험의 점수를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85점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표본 평균에 대해서 지금 뽑았는데 이때의 평균이 지금 85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루트 n분의 12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 모평균에 대해서 99%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지금 88.4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여기 끝에 있는 지금 구간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M2라고 하는 친구는 85에다가 지금 뭘 얘기할 수 있어? 2.58에 곱하기 루트 n분의 12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85에서 마이너스 2.58에 지금 루트 n분의 12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요, 뭐가 나왔냐면 얘가 바로 88.4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12가 되고요. 여기가 루트 n분의 12. 루트 n분의 12. 얘가 바로 88.44에서 85를 빼주면 3.4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n분의 12는요. 지금 2.58, 3.44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가 지금 344를 258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86을요. 86으로 선생님이 나눠주면 여기가 86 곱하기 4, 여기는 86 곱하기 3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써줄 수 있냐면 3분의 4니까 선생님이 12, 얘를 9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루트 n이 누구랑 똑같아요? 9랑 똑같아요. 그래서 n은 뭐가 나온다? 81입니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n은요. 81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선생님 그대로 대입해 줄 거야. 여기가 81이니까 9분의 10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85.258 85에서 20.58 곱하기 3분의 4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38에 24, 36에 18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85에서 마이너스 0.86 곱하기 4 해주면 돼요. 64, 24, 2, 84, 32 해서 3.44만큼을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3.44만큼을 빼주면 여기가 6, 그 다음에 9에서 4 빼니까 5, 그 다음에 4에서 3 빼니까 1, 81.56입니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다. 됐죠? 그럼 81에서 81.56을 빼서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0.56이잖아요. 그거의 절대값이래. 그래서 100 곱하기 0.56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어요. 답이 몇 번 했나 봤더니 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캔커피의 카페인 함량은 표준 편차가 2m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 16개를 임의 추출하여 각각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를 95%, 99%로 추정하려고 하는데 이 신뢰 구간 L1과 L2에 대해서 구하세요 이랬어.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그 다음에 두 배잖아. 여기 반절, 여기 절반. 그치? 2 곱하기 얘가 지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가 아까 2였죠? 이렇게. 근데 루트 n이라고 하면 16이잖아요. 그래서 밑에가 뭐가 되냐면 루트 16이 돼서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2 곱하기 2.58 곱하기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똑같아요. 4분의 2. 자, 여기가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둘을 더하세요 이랬네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이렇게 약분되니까 1.96이랑 2.58을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얘가 4, 얘가 5, 하나 올라가서 4.54예요 라고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이때요, 크기가 16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지금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 추출하여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의 1.5배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세요 이랬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는이가 끊어읽기를 잘 해야겠죠. 여기에서 신뢰도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뭐 표준 편차도 알려준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 동일한 상황인 거야. 동일한 모집단에서 뽑으니까 2 곱하기 신뢰도 알파 곱하기 지금 루트 16분의 지금 시그마. 얘는 내가 루트 n인 표본을 지금 뽑았을 때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되냐면 길이의 1.5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배 여기까지. 이거의 1.5배예요. 그래서 2 알파 그 다음에 시그마 동일한 상황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루트 16 4죠. 여기가 4예요. 4분의 1은 지금 루트 n분의 1.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루트 n은 4 곱하기 1.5예요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6이 됩니다. 따라서 n은 6의 제곱으로 뭐가 되냐면 36이에요 라고 하는 값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오렌지 주스의 용량은 표준 편차가 55ml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 생산한 오렌지 주스의 121병을 추출하여 이랬어. 그럼 N은 지금 121인 상황인 거예요. 그랬더니 평균이 950ml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한 병에 대한 실내 구간을 구했더니 M이 지금 959.4래. 그럼 얘들아 950에다가 9.4만큼을 더 더해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950에다가 9.4만큼을 빼줬더니 지금 940.6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9.4라고 하는 친구는 지금 실내 구간 알파 곱하기 지금 루트 n분의 121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9.4가 나왔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지금 55mm예요. 그리고 여기가 55. 얘가 뭐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루트 121이니까 11분의 5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실내도 알파가 지금 9.4가 나오는 그러한 친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알파는요. 지금 9.4를 나누기 5로 해주면 지금 1 그리고 0.88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 알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그때 뭐냐면 얘는 94%에 대한 실내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파가 94%에 대한 실내 구간이라고 해서 알파는 94예요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6g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그마가 16. 근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 중에서 576개를 이미 추출하여 이랬어. 576이 지금 n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99%로 추정한다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99%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차이를 구할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루트 n분의 지금 99%로 하죠. 그래서 여기가 3 곱하기 루트 n분의 뭐가 돼요? 시그마. 시그마가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루트 n에다가 576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3 곱하기 루트 576 분의 16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576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4, 1은 4, 그 다음에 4, 4, 16, 4, 4, 16.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4, 7에 30, 4, 32, 4, 6에 24. 이렇게.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4의 제곱 곱하기 6의 제곱이니까 12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잠시만. 여기가 36. 이렇게 되죠? 그러면 4 곱하기 24의 제곱이네요. 576은 24의 제곱입니다 라고 써줄 수 있어요.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24분의 16 이렇게 돼요. 8, 2, 16, 8, 3, 24. 이렇게 되면 2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차이에 대한 최대값은 바로 2예요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신뢰도는 일정하다고 했을 때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몇 배가 되는지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뢰도는 일정해요. 근데 우리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지금 원래 시그마야. 근데 표본의 크기를 2배를 하려고 한대. 표본의 크기가 2배? 그러면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2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하다고 했을 때 표본의 크기가 이렇게 2배가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몇 배가 되는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원래 기존에 있었던 친구야. 이 기존에 있었던 친구의 얘는 몇 배가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몇 배 이렇게. 그럼 얘는요. 2 곱하기 알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그대로 있고 선생님이 여기 밑에 있는 루트 2분의 1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루트 2n분의 1을 루트 2 곱하기 루트 n으로 쪼개줬어. 그럼 기존에 있었던 길이에 요만큼 배가 된 거거든.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길이에 루트 2분의 1배. 즉 유리화를 해주면 2분의 루트 2배예요 라고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습니다. 원래 길이의 지금 루트 2분의 1배, 즉 2분의 루트 2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분의 루트 2배 됩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스텝 3에 해당하는 문제 풀어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스텝 4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